안녕하세요. 3분 안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섬유주 절제술이라고 하는 녹내장 수술에 대한 설명에 이어 녹내장 수술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 혹은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수 유출 장치라는 말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쉽게 눈 속에서 못 나오고 있는 방수를 바깥으로 빼주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방수 유출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애니메이션 영상을 잠깐 볼까요? In glaucoma implant surgery, the drainage implant is usually placed in the area under either the upper or lower eyelid. Your ophthalmologist will stitch the implant to the sclera, the white part of your eye. Your ophthalmologist may cover the tube of the implant with a patch. Fluid will drain into the area around the implant. A tiny tube is attached to the drainage implant and inserted into the front chamber of the eye, usually just in front of the iris. The tube sends fluid from the inside of the eye to the implant, where it is absorbed into the body. 생각보다 간단하죠? 지난 시간 말씀드린 섬유주 절제술은 눈 조직을 일부 잘라내어 만든 새로운 길로 방수가 빠져나가게 해 안압을 낮추는 수술이라면 이 수술은 눈 안쪽에 삽입된 얇은 튜브가 안구 방수가 빠져나가는 통로로 작용해 안압을 낮춰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마치 음료수에 빨대를 꽂는 것과도 비슷하죠. 방수 유출 장치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국내에는 아메드 밸브라는 이름의 장치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흔히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을 아메드 수술 혹은 아메드 밸브 삽입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아메드 밸브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눈 안에 위치해 물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되어주는 튜브, 그리고 튜브를 통해 빠져나간 물이 모이고 주변으로 흡수가 되게끔 도와주는 몸체가 있습니다. 재질은 의료용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 인체에 삽입해도 안전합니다. 다른 방수 유출 장치와는 달리 아메드 밸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몸체에 체크 밸브가 존재하는데 눈 속의 방수가 한꺼번에 빠져나가 저안압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메드 밸브 수술은 본래 섬유주 절제술이 실패했거나 실패할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부차적인 수술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점점 사용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수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 섬유주 절제술과 달리 아메드 밸브 수술은 비교적 수술자의 경험에 따른 차이가 적고 비교적 일관적이라는 점이 이러한 변화의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과 섬유주 절제술의 효과를 비교한 PTVT 스터디에 따르면 섬유주 절제술에 비해 안압 하강 효과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태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주치의와 함께 상의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메드 밸브는 대체로 섬유주 절제술에 비해 수술 후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병원을 와야 하는 빈도도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의사와 환자 모두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아메드 밸브는 저안압을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저안압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물지만 안전장치인 밸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때가 있으며 밸브는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튜브로만 빠져나가야 할 방수가 튜브 주변으로도 흘러나올 수 있어 이런 경우 예상치 못한 저안압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초기에는 안압이 지나치게 낮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로 아메드 밸브 수술을 받은 뒤 일부 환자에서는 정상적으로 수로 한두 달 정도 경과한 시점에 안압이 다시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술 후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아메드 밸브 장치의 몸체 주변을 싸고 있는 조직이 단단해지는데 이때 두꺼워진 조직이 방수가 주변으로 퍼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안압약을 점안하면서 안압을 낮춰주고 시간이 지나 두꺼워진 조직들이 성숙 과정을 거쳐 다시 부드러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아메드 밸브 수술 후 각막을 투명하게 유지시키는 중요한 세포인 각막 내피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눈 속의 튜브의 위치가 각막의 안쪽 면에 닿았거나 가까울 경우 발생하지만 튜브의 위치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각막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손상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면 눈 안에 넣어놓은 튜브를 짧게 잘라내거나 혹은 각막으로부터 먼 위치로 튜브 위치를 옮겨주는 추가 시술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눈꺼풀과의 마찰에 의해 튜브를 덮고 있는 조직이 약해지면
튜브가 바깥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노출면을 따라 세균이 눈 속으로 침투해서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충혈, 시력 저하, 심한 눈물 흘림이 있는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다섯째로 아메드 밸브를 포함한 모든 방수 유출 장치 삽입 수술은 섬유질 절제술과 마찬가지로 그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다시금 안압이 오르고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녹내장 수술 방법의 하나인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 다른 말로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녹내장 의사로서 섬유질 절제술과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 중 어떤 수술이 환자분께 더 좋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적지 않지만 제 생각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분께 수술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약물 치료로 녹내장의 악화를 막지 못하는 상태라 생각되면 늦지 않게 판단해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의사의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하지만 주치의의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망설여서 수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녹내장 수술에 대해 설명드린 제 영상들이 환자분들에게 이런 고민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